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매일 밤 울었어요.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잠들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남편의 그 지루한 농담들이 지금은 그리워져요.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던 모습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답답하다고 느꼈을까 싶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도 가끔 연락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수 씨였죠. 옛날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던 분이에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늦게까지 이야기하던 모습이 생생해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사나 성묘 때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갑자기 문자가 와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라고 짧게 인사를 보내주시거든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관심을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민수 씨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어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머리를 짧게 잘랐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긴 머리를 잘랐으니까요. 미용실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죠. 민수 씨였어요. 근처에 왔는데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좋다고 대답했죠. 왜 그랬을까요? 평소 같았으면 집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양했을 텐데요. 민수 씨가 현관 앞에 섰을 때 제 머리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많이 짧게 자르셨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 제 변화를 알아봐 주니까 기뻤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으니 이상했어요. 민수 씨는 남편과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대학 때부터 친구였던 둘의 추억담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학창 시절 남편이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민수 씨와 함께 무슨 말썽을 부렸는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조용해졌어요. 둘 다 말이 없어졌죠. 찻잔을 들고 있는 민수 씨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침묵이 어쩐지 편안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혼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온기 같은 것이 있었어요. 집안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수 씨가 시계를 보시더니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너무 늦었네요. 집에 가봐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쉬웠어요.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죠.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민수 씨가 신발을 신고 계실 때였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주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신경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설마 민수 씨가 저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니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못한 척했던 걸까요? 사실 저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민수 씨에게 묘한 끌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민수 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멈춰 서시더라고요. 외로운 당신과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가기 힘들어져요. 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껴안으셨어요. 정말 살짝이었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포옹이었죠. 하지만 그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거부해야 할지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죠. 민수 씨의 가슴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요.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남자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 씨가 먼저 저를 놓아주셨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를 내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민수 씨가 황급히 나가시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꿈 같은 일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죠. 민수 씨의 따뜻한 체온, 은은한 향수 냄새, 가슴에서 들리던 심장 소리까지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니요. 그것도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를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다시 민수 씨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이런 제 마음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민수 씨가 나타났죠.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민수 씨. 그리고 저를 껴안던 민수 씨가 번갈아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그날의 포옹이 제 마음 어딘가를 녹여놓은 것 같았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기분이었죠.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민수 씨와 저는 서로 거리를 두었죠.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둘 다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무슨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의 포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혹시 민수 씨가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민수 씨 생각이 나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생필품을 사러 동네 슈퍼에 갔어요. 우유와 달걀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민수 씨였어요. 계산대에서 직원과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죠. 민수 씨도 저를 보셨어요. 서로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죠. 그때의 민망함이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다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같았거든요. 은주 씨라고 민수 씨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대답했고요.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걸어가게 됐어요.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날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멈춰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이제 연락하는 걸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죠.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외로워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민수 씨 없이는 다시 예전의 적막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민수 씨가 등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어요. 무의식 중에 제가 민수 씨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죠. 조금만 더 차라도 마시고 가시지 않을래요. 민수 씨가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망설이는 표정이셨죠.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어색했죠.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차를 끓이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 위에 남편이 늘 사용하던 파란 찻잔을 놓았어요. 민수 씨가 그걸 보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이것만은 항상 사용했었죠.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 찻잔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매일 아침 그 찻잔으로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요. 정말 고집스럽게 다른 컵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도 그의 매력이었는데요. 민수 씨가 앨범을 보자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고 싶다고요. 서랍에서 앨범을 꺼내 함께 펼쳤죠. 젊었던 시절의 남편과 민수 씨가 웃고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요. 처음엔 재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말이 없어졌죠. 민수 씨의 손가락 끝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좋았거든요. 민수 씨도 손을 빼지 않으셨고요. 은주 씨가 곁에 있으면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 씨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참고 있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채 민수 씨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무엇 때문에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외로웠던 마음, 죄책감, 그리고 민수 씨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거죠. 민수 씨가 제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민수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민수 씨를 보니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해지고 싶었거든요. 저도 외로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민수 씨가 없으면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라고도 고백했죠. 그러자 민수 씨가 더 세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 껴안고 있었죠. 남편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따뜻함이 절실했거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위로했어요. 말보다는 따뜻한 포옹으로요. 그 순간만큼은 다른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민수 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혼자였던 그 긴 시간들을 생각하면 더욱요. 그날 밤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현실감이 돌아왔죠. 민수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 같았죠. 민수 씨가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으셨어요. 저도 가운을 걸치고 커피를 끓였어요. 서로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커피 향이 집 안에 퍼져나갔어요. 민수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 후로 죄책감이 컸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행복했어요. 저는 다시 사랑받는 여자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런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죠. 민수 씨도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그 후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만나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죠. 남편의 친구에서 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죠. 함께 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평범한 연인들처럼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의 친구와 미망인이 함께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행복한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가 넘어버린 경계는 명확했어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진짜 사랑이었죠. 남편에 대한 추억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남편과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세심하고 다정했죠. 제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그런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평안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물론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지만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상이 더 소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않기로 한 거죠. 어쩌면 이것도 삶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